안녕하세요. 윤파랍니다. 이번 영상은 가족여행으로 일본 여행을 갔다 온 것을 찍었습니다. 1년 반을 계획해서 한 세 가족이 떠나기로 했거든요. 저희 절친 2명과 함께 세 가족이 총 12명이 떠나기로 1년 전 5월 달에 이제 약속을 했었는데, 한 가족이 못 가겠다고 손을 들어서 두 가족만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9월 중순쯤에 여행을 떠나게 됐어요. 저는 청주에 사는데요. 청주에서 청주 공항하고 저희 집이 그렇게 멀지 않아서 버스를 타고서 갔습니다. 버스 타고 한 15분 거리거든요. 그래서 버스 타고 가는 와중이고요. 세 가족 가기로 했어서 계획을 대부분 제가 짰습니다. 물어봐야 여행 경로, 비행기표 끊는 것까지 거의 다 제가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예약하는데 영어 이름도 써야 되지, 여권 번호도 써야 되지, 뭐 주민번호도 써야 되지. 틀려서 몇 차례를 실수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 7차례를 그 12명 거를 다 쓰고 지었다 쓰고 이거를 몇 번 하다가 결국에는 두 가족만 가게 돼서 한 8명이 출발하게 됐습니다. 저희 가족 3명, 친구네 가족 5명 해서 8명이 출발하게 됐습니다. 이날은 저녁 6시 비행기라서 지금 붙이려고요? 6시 이후 비행기라서 저희가 먼저 도착해갖고 비행기편을 끊으려고 했는데 이게 끊을 때 한꺼번에 하는 게 더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키오스크라고 해야 되나? 무인 발권기로 이제 하다가 멈췄어요. 멈추고 친구네 가족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친구네 가족이 늦게 왔습니다. 원래 2시간 전에까지 갔어야 되는데 1시간도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늦었다 하고서 키오스크에서 하려니까 안 되더라고요. 안 돼서 이제 그 비행사 거기 카운터라고 해야 되나? 거기 가서 이제 하니까 원래 1시간 전까지는 오셔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그래도 해주셔서 비행기표를 끊은 다음에 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꼭 2시간 전에 가셔서 발권하시기 바라시죠. 친구네 가족입니다. 애들이 셋 있는데 막내가 6살인가 5살인가 그래요. 그래서 처음부터 좀 힘들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들었는데 그래도 즐겁게 떠났습니다. 출발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1년 반 동안 계획하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기다리는 것도 쉽지 않았고 출발 전까지 무슨 일이 생겨서 이 여행 자체가 캔슬이 될까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비행기 타는 것도 혹시나 제가 이름을 잘못 기입해서 출발하지 못하게 될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그런 일은 없어서 잘 출발해서 일본에 갔습니다. 일본에 도착하면은 이제 수속 절차를 받는데 딸아이가 하는 얘기가 질문을 안 하네요 라고 합니다. 질문은 딱히 없고 그냥 본인 확인만 간단하게 합니다. 까다롭게 하진 않더라고요. 질문? 질문? 너는 등록을 안 해서 그런가 봐. 마약 탐지견이라고 하나요? 있네요. 처음 봤어요. 사진이 안 돼요. 오케이. 그 현금을 전혀 찾아오지 않았었어요. 일본 엔화를 찾아오지 않아서 토스 카드로 토스 외화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환전해 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찾는 과정입니다. 5일짜리 그 유심을 제가 사서 띄웠습니다. 요거 22,000원 정도 합니다. 5일짜리. 그리고 공항 2층에 가면 식당이 있습니다. 계산을 식당에서 이제 사 먹으려고 그때가 이제 저녁 늦은 시간이니까 거의 한 8시 반 도착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비쌉니다. 대충 따져도 우리나라의 음식값보다 거의 50%더 비싸다고 해야 되나? 딱히 땡기는 것도 없어서 한번 쭉 훑어본 다음에 저희 가족은 편의점에서 도시락 사 먹고 친구네 가족은 음식을 따로 사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자 먹기로 했습니다. 자기만들의 취향이 있으니까. 저희야 일본을 요번에가 3번째 가는 거라서 일본 음식을 꼭 먹고 싶은 마음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맛있지도 않고요. 편의점 옆에는 무료로 먹을 수 있는 무료로 물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컵도 무료입니다. 근데 먹어도 되는 물인지 물어보더라고요. 나레타 공항에서 에추지마역에 있는 숙소까지 가는 거리는 한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버스를 타고서 한 7-8천 원 정도 되는 금액을 내고 갔고요. 중간에 전철로 갈아탔습니다.
전철은 한 2,000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1인당 한 10,000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또 긴 시간을 이동해야 되니까 다들 피곤해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갔으면 좋겠다. 버스 안에서도 전철 안에서도 빨리 숙소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끊기가 편했어요. 티켓 선택하고 명수를 선택하고 그리고 갈 장소를 기입하게 되면 나옵니다. 갈 장소가. 그러면 그 선택하면 이 금액을 돈을 입금하면 이제 표가 나옵니다.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3층짜리 집을 통째로 빌렸어요. 총 12명이 묵을 수 있고요. 침대가 5개 있습니다. 2인용 침대가 거실. 5개 있고 1층은 깔끔하게 화장실과 잘 침대, 2층은 거실 겸 여기다가 부엌, 빨래를 넣을 수 있게 3층은 방이 2개 있어서 돼 있고요. 침실과 화장실이 또 이렇게 있어서 아이들이 굉장히 만족했어요. 그리고 네. 취사도 할 수 있고요. 냉장고도 있고. 근데 물은 주질 않았어요. 물은 주지 않고 수건만 줬습니다. 정수기는 없는데 수건은 넉넉하지 않아서 밥솥하고 중간중간에 빨아서 포트하고 썼습니다. 그릇, 지금은 3층을 올라가는 수저, 과정이고요. 젓가락은 이렇게. 3층은 왼편, 오른편 방이 2개 있는데 각 지하 방마다 준비됐니? 침대가 2개씩 있어요. 가운데는 화장실 있고요. 애들은 오자마자 핸드폰 하고 있더라고요. 다 됐으면 내려와 있어. 얘들아 밑으로 내려와 있어. 짐 가지고. 숙소에서 시부야역까지 갔습니다. 시부야역까지 가는 데는 한 번 전철을 갈아타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시부야를 구경하고 신주쿠를 구경하고 도쿄돔을 갈 예정이었습니다. 31, 2도 정도 했는데 더웠는데 한 15분을 걸어갔습니다. 택시 타고 가자고 그랬는데 친구가 그냥 가 이렇게 해서 갔는데 고생이 너무 심했어요. 택시 탈 걸 마음속으로. 시부야에서는 시부야역에서 나와서 하치코상 앞에 동상을 보고 그리고 교차로를 구경한 다음에 식사를 하고 메가 돈키호테 그 쇼핑센터를 가서 구경을 하고 돌아올 생각이었어요. 다른 곳도 많이 있지만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크게 일정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시부야에 도착해서 하치코상이 바로 보이더라고요. 역에서 나오자마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줄이 너무 많이 길어서 저희는 멀찌감치 있는 곳에서 사진을 찍고 바로 옆에 유명한 교차로가 있어서 교차로 신호등을 받아 건너자마자 어떤 시장 입구가 나오더라고요. 시장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길이 나오길래 그쪽 방향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잘 몰랐어요. 근데 돈키호테 쇼핑센터가 있다고 해서 그쪽 방향, 이쪽 지금 보이는 곳으로 들어가야 됐어요. 근데 트럼프를 홍보하는 누군가가 저렇게 있더라고요. 신기해서 같이 사진도 한번 찍었습니다. 하나, 둘, 셋. 됐어요. 저는 배가 고파서 점심시간이 됐거든요. 배가 고파서 식당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일본식 라면을 먹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이렇게 키오스크 비슷하게 생긴 자판기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음식을 주문해서 표를 끊어서 주면 음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게도 굉장히 협소했어요. 제가 봐도 대충 봐도 한 10평밖에 안 되는 기다란 식당 안에서 조리하시고 메뉴가 나오는데 짠가 봐야 돼. 굉장히 불편했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스파이시 각자 라면. 먹고 싶은 메뉴로 스파이시 하나씩 골랐거든요. 미소 라면입니다. 네, 스파이시 미소. 라면이 이게 라면이에요. 된장 라면, 국물만 오리지널 라면 있는데 라면이 굉장히 짰습니다. 돈키호테 방향으로 갔습니다. 이때 이미 저희는 지쳤어요. 전철에서 오랫동안 타고 왔었고 그리고 좀 걸었는데 날씨가 덥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기가 돈키호테 뒤쪽 입구고요. 정문 쪽이 저 앞쪽에 따로 있더라고요. 다들 쇼핑을 많이 했습니다. 하치코상, 멍멍이. 이곳은 이것저것 많이 팔더라고요. 그런데 가격은 저렴하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한 가격? 아니면 살짝 비싼 가격? 근데 이것저것 많이 팔고 7층까지 있더라고요. 7층 꼭대기 가면은 그 면세를 받을 수 있는 계산대가 따로 있어요. 1층에서는 그냥 계산하고 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7층으로 가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곳에는 만화책이나 그 게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만화책과 게임을 좋아해서 그걸 보고 싶어 했는데 그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피규어 그리고 옷 그리고 액세서리 먹는 거 뭐 그 옷 그런 건 팔아도 게임 관련된 건 안 팔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액세서리 같은 거 많이 팔더라고요. 액세서리 쬐끄만 피규어 인형 그런 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번 구경할 만합니다. 이렇게 코스프레 옷도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당 한 4만 원 정도, 한 3만 5천 원 정도 하더라고요. 좀 가격이 비싸서 살 엄두를 못 냈습니다. 그리고 가격 대비 질이 좋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시부야역에서 구경을 한 다음에 저희 다음 일정은 신주쿠를 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부야에서 저희는 지쳤어요. 많이 구경한 것도 없는데 발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신주쿠를 건너뛰고 도쿄돔으로 바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우나나 온천을 하고 거기 이제 놀이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놀이시설을 이용할 예정으로 도쿄돔으로 바로 갔습니다. 가는 와중에 전철을 한번 또 갈아탔어요. 도쿄돔을 가기 위해 전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와이프가 저 앉아 있어요. 피곤해서. 도쿄돔에 도착하니까 놀이시설이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이것저것 탈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미 도착해서 피곤하기도 하고 시간이 좀 늦었어요. 한 4시 정도 돼서 저희는 온천을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친구네 그 자녀들이 저걸 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네는 온천을 나중에 가고 저걸 먼저 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온천으로 향했고 향하기 전에 지금 보이는 곳이 온천 방향이고요. 이 왼쪽 방향은 그 광장과 놀이시설을 탈 수 있는 곳 그리고 식당들이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중간에 광장에 저렇게 아이들이 노는 곳이 있었는데 이날 날씨가 더워서 저희가 저기서 앉아서 놀고 싶지가 않았어요. 더웠거든요. 그냥 햇빛을 피하고 싶지 저렇게 노는 것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생각조차 못했어요. 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온천 스파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신발을 보관하는 곳이 있습니다. 키가 꽂아진 곳에 가서 신발을 넣고 키를 돌려 빼내면 됩니다. 이렇게 키가 있거든요. 여기다 신발을 넣고 키를 뺍니다. 그래서 키를 가지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네, 차단바가 있는데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안쪽에 카운터가 있는데 카운터에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저희가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게 있었는데 여기서는 저녁 9시까지 운영을 하고요. 아이들은 저녁 6시까지만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6살 이하 아이들은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5살 아이가 있어서 친구네 가족은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6시까지 못 있는다고 해서 저희는 1시간 반밖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아보지 못한 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네는 온천을 하지 못했어요. 시설은 깔끔했지만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요칸이라고 해서 목욕탕은 그냥 일반 한국의 목욕탕 같았고요. 탕이 몇 개 더 있었을 뿐이지 뭐 대단한 건 없었습니다. こちらにお風呂、サウナロッカーがあります。 로카? ロカル、 로카. 温泉、 온센. バイフロア、レストラン、 레스토랑. トリートメントマッサージ、 마사지. 네. 休憩、リラクゼーション。7、8、9フロア、ヒーリングガーデン。 그리고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면은 식당하고 여기가 카운터 그리고 쉴 공간이 있는데 이 쉴 공간도 뭔가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소파 좀 있고 밖에 구경할 수 있는 정도였어요. 그리고 6층, 7층도 올라갈 수 있다고 했지만 6층, 7층은 추가 비용을 내야지 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1인당 3만 원 정도 하는데 그 비용을 굳이 내고서 가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온천을 가지 않으면 다른 온천을 가려면 굉장히 비용이 비싸고요. 멀리 가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준 어떤 장치가 있는데 비용을 후불제라서 후불로 이렇게 키오스크 같은 걸로 해서 금액을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현금을 내고 싶으면 카운터 가서 내면 되고요. QR 코드 있죠? QR 코드로 결제를 할 수도 있고 해서
QR 결제해야 되네? 저희는 카운터로 가서 결제를 했습니다. 저희가 온천을 하고 있는 동안에 친구네는 놀이시설을 하나만 타고 그 이후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피곤해서 자기네는 숙소를 먼저 돌아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택시 태워 보내고 저희는 신주쿠로 향했습니다. 신주쿠에는 도쿄 시청이 있는데 시청 꼭대기에 전망대를 볼 수가 있어서 전망대를 가기 위해서 택시를 타고 신주쿠로 향했습니다. 전철을 타고 갈 수도 있었지만 너무 힘들어서 택시를 탔습니다. 목이 너무 말라서 사. 택시 기사님한테 도쿄 시청에 가달라고 하니까 이곳에 내려줬습니다. 도쿄 시청 바로 앞이거든요. 그런데 이곳에서 시청 바로 앞에서는 전망대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옆에 보이시는 경비 아저씨 있죠? 그 아저씨한테 어떻게 해야지 갈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뭐 오른쪽 길로 해서 좀 가라고 하더라고요. 도쿄 시청 정문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저 전망대라고 한글로도 써 있습니다. 요 밑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내려가자마자 오른쪽으로 바로 꺾으시고요. 계단 끝에서 바로 꺾으시고요. 꺾어서 또 좀 더 가다 보면 또 오른쪽으로 가면 됩니다. 이쪽으로 직진해서 쭉 가다 보면 전망대를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오른쪽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따라서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는 곳으로 바로 이렇게 통로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전망대를 구경하는 비용은 무료입니다. 전망대 도착했습니다. 꽤 넓은 공간에 중앙에는 관광 상품을 파는 곳이 있고요. 야경이 굉장히 멋졌습니다. 꼭 가볼만 하고요. 이렇게 사진을 예쁘게 찍으려면 유리창에 가까이 갖다 대야지 저렇게 되더라고요. 딸이 알려줬어요. 중앙에는 관광 상품을 파는 곳이 있고 커피숍도 있었습니다. 전망대를 나와서 앞쪽으로 좀 더 가면 도쿄 시청에 빔을 싸서 영상을 틀어줬더라고요. 한참을 보고 있는데 그렇게 퀄리티가 뛰어나거나 멋지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냥 신기할 따름이었어요. 저 넓은 건물에 빔을 쏴서 영상을 볼 수 있다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너무 배고팠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8시 반쯤 됐는데 식당에 문 연 곳이 없어서 좀 한참 찾았어요. 그래서 스파게티와 계란 그리고 밥하고 함박스테이크 같은 게 있어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가격은 하나당 13,000원, 15,000원 사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오늘 하루는 일정을 다 마쳤습니다. 첫날부터 굉장히 힘들게 돌아다녔어요. 날씨가 더워서 고생도 했고요. 9월 달 초는 여행하기가 좋지 않은 날씨인 것 같아요. 10월 달이나 돼야 여행하기 좋을 것 같아서 10월 달에 여행 갈 걸 하고 후회가 되긴 했습니다. 어쨌든 일본에 잘 도착했고 고생은 했지만 하루를 마무리 잘 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여기까지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2일차로 올리겠습니다.